안녕하십니까. 과학 문화 확산 시니어 과협 과제 중에 하나인 통계학과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과 통계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홍종선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에서 통계학의 활용은 중요하지만 특히 스포츠과학에서는 학문 연구자와 운동선수 그리고 선수의 지도자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실력의 향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의 활용은 다른 학문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는 42.195의 거리를 뛰는 마라톤을 100번 이상 완주한 사람들의 기록, 그 다음에 마라톤 거리보다 긴 50km 이상 1500km의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그 다음에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철인 3종 경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면서 스포츠과학에서의 통계학의 중요성을 토론합니다. 우리는 마라톤 100회 이상, 그다음에 울트라 마라톤 완주자의 기록, 아이언맨 10회 이상 완주자의 기록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자료는 많이 있지만 그런 자료들은 복잡하고 또 이미 복잡한 만큼 복잡한 분석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구하기 어려운 자료지만 단순한 기록 자료는 단순하죠.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자료가 달리는 사람의 정보, 이름하고 생년월일, 대회 날짜, 그 다음에 완주 기록입니다. 크다란 다른 변수가 많지 않아요. 이런 단순한 분석 자료를 갖고선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보면서 또 통계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또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유용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울트라 마라톤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는 여기서 복잡한 통계적인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기초적인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통계 분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라톤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하면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 마라톤은 그거의 반, 그러니까 21.0976 이런 것을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마라톤 종목 중에 10km, 5km, 10km 마라톤, 5km 마라톤 이런 말이 있는데 10km 마라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라톤은 42.195라는 뜻이기 때문에 5km와 10km 이런 거는 우리가 건강 달리기, 펀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은 마라톤 거리보다 긴 거리를 얘기하는데 긴 거리 50km서부터 100km 또는 100마일 또 우리나라 국토와 종단, 횡단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이런 사막 달리기 250km 또는 극한에서 나오는 북극 영하 40도인 북극에서 뛰는 마라톤 이런 종류를 이제 우리가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3종 경기인데 3종 경기는 트라이 세 종목이라는 얘기죠. 세 종목이라서 우리가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코스가
마라톤의 경우 풀코스, 하프 뭐 이런 얘기듯이 트라이애슬론도 올림픽 코스와 아이언맨 코스 나눠집니다. 올림픽 코스는 수영, 자전거, 달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올림픽 코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림픽 코스라고 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아이언맨 코스, 즉 수영 3.8km, 자전거 180.2km, 달리기 풀코스. 이거를 17시간 내에 완주해야 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라는 말은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이 얘기지, 올림픽 코스를 여기에 놓고선 나는 철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라톤 얘기하면 5km, 10km 뛰어놓고서 나는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은 마라톤, 두 번째 시간은 울트라 마라톤, 세 번째 시간은 아이언맨 코스, 철인들이 기록을 하는데, 특히 마라톤은 이거를 100번 이상 완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 완주한 사람들. 그래서 마라톤을 100번 이상 완주했다면 최단 시간 2년, 1년에 일주일이 50 몇 번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은 2년이고, 또 그렇게 매주 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일반적으로 100회 이상 완주했다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마라톤을 꾸준히 참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100회 이상 완주한 사람, 우리나라 현재 남성 98명, 여성 7명으로 총 105명입니다. 다음에 남자 완주자의 최다 완주 횟수는 892회, 여성은 365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발생 전에 21년 또는 22년에 수집된 기록입니다. 수집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울트라 마라톤과 아이언맨 코스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3교시로 나눠준데, 1교시는 마라톤과 통계학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즉 마라톤 100회 이상 완주자의 기록을 분석하겠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2007년에, 즉 폭탄 테러 사건 나기 한 3년 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 기록이 3시간 33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마라톤을 입문한 게 2000년 12월 31일 날 완주해서 쭉 진행했는데, 처음엔 열심히 기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철인을 하면서 많이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내 최고 기록인데, 확대를 하면은 내가 2004년에 중앙 마라톤에서 3시간 14분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보스턴 마라톤 갔다 왔고요. 자, 이것이 왜 우리나라만 존재하느냐? 마라톤 기록 자료가 다 나라마다 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대회는 대회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기록이 다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라톤 동호회원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동호회원들의 관리를, 기록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00회 마라톤이라는 클럽인데, 거기서 그 기록된 자료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가 100회 이상 완주자들이 모두 총 105명이고, 최대 운동기간은 남녀 각각 25년과 21년, 즉 남자는 25년 동안 마라톤을 참가한 셈이고요, 여자는 21년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강한 그 지구력을 요구하는 마라톤 중에서도 한두 번 완주한 게 아니라 100번 이상, 즉 20년 이상 완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건강과 기록과 또 속도,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고령자와 최다 참가자, 이런 것은 다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선 보면은, 우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과 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대 중반까지는, 40대 넘어서는까지는 기록이 점점 감소해요. 기록이 짧아졌다는 것은 실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후
50대부터는 주주주주주 증가하죠. 즉 나이가 들에 따라 기록이 감소했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록의 반대가 이제 속도죠. 속도는 이 기록의 반대가 되겠어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기록이 점점 늦어진다는 거고,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기록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와 기록과 다 같이 한번 보니까 기록은 감소됐다 증가하는, 즉 점점 기록이 시간이 점점 완주 기록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고, 속도도 점점 늦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감소했다 증가, 속도는 증가했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40대 후반이 가장 40대에서 40대 중반 이때까지가 사람들이 기록이 최고 좋다. 즉 젊다고 30대, 20대가 기록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중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아들의 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것도 이렇게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도 키가 크고, 아버지가 키가 작으면 아들도 키도 작습니다. 이런 뜻이, 그것도 이게 선형적인 관계, 일직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회귀 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즉 아버지의 아들의 신장이, 아니 아버지의 신장이 아들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다른 변수들과의 선형관계, 리니어 관계를 갖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장이 서로 선형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크면 아들도 크고, 아버지가 작으면 아들도 작다. 아들이 크다고 해서 아버지가 크기로 영향 가는 건 아니죠. 관계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분석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 빼고, 즉 기록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그 내려가는 거 빼고 올라가는 것만 보면 40세, 41세서부터 82세까지를 기록을 보니까 거의 선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귀 모형을 보니까 우리가 X축을 나이로 보고 Y축을 시간, 기록, 완주 기록을 봤더니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은 나이가 매년 1년씩 증가할 때마다 기간이 2.58분, 약 3분씩 기록이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표의 오른쪽에 보면 나이 든 사람 70대 이상, 80대에서는 굉장히 좀 드문드문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넘어가서 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재놓고 41세부터 70세까지만 봤습니다. 80대는 뺐습니다. 70대 이상을 빼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회귀 모형은 이런 식이 나타나고, 아까 모형보다 훨씬 더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3분씩 늦어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2.22분씩 1년에 나이가 증가하면 따라 2.2분씩 늦어진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림에 저 빨간 것처럼 40대에서 50대 요 때는 기록이 거의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거기는 거의 실력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41세에서 82세까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또 70세까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서 기록이 전체적으로 2.58분에서 2.2분씩 늦어지는데, 특히 41세부터 70세까지 회귀 모형이 더 유의한 모형이고 더 선형성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세부터 70세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나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 중에 군집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군집은 이 여러 가지 관측값들을, 샘플들을 그룹핑 하는 겁니다. 그룹핑 하는데, 이거를 원인은 이제 유사성, 비슷한 것끼리 모으거나 또는 비슷하지 않은 것끼리 분리해서 그룹핑 하는 것을 이제 군집 분석이라 하는데요. 나는 여기서 3개의 군집으로 나눠봤습니다. 1군집은 3시간, 마라톤 3시간 이하 완주한 사람, 최고 기록이, 그 다음에 2군집은 3시간 반까지, 3군집은 3시간 30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의 프로 수준에 가까운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 3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1시간에 12km 달리는 거로 세팅을 해놓고 3시간 30분을 뛰어야 42km를 완주하는 겁니다. 즉 1km를 5분에 달리는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그것도 3그룹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1그룹 제일 잘 뛰는 사람, 2그룹 그 다음 뛰는 사람, 3그룹 좀 뛰는 사람부터 일반인들까지 다 모았는데요. 그룹을 나눠보니까 1그룹, 2그룹, 3그룹이 서로 나타내는 선형이 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1그룹은 우리가 나이하고 기록을 보면 회귀분석을 이렇게 나타났고, 또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죠. 좀 증가하고 있었어요. 2군집은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1분 0.7분씩 증가하고 있고, 3군집은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속도 변화, 기록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의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즉 1군집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록 감소가 크게 나타나며 매년 최고 기록이 0.9분씩 거의 1분씩 늦어지고 있지만 2군집은 그 다음 3군집 순이다 하니, 근데 3군집은 거의 기록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40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노화 현상이 시작되고, 또 40대 이후의 기록은 늦어지지만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남녀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둘째로는 중간 연령층 45세부터 55세에서 기록 감소법이 가장 나타났고, 동원인으로서 기록 감소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 기록 변화가 없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도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 최고 기록을 기준으로 기록이 낮은 집단에서의 변화 감소폭이 낮고, 기록이 우수할수록 기록 감소가 크게 나타나더라. 다시 말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소위 무릎이 부서져라, 대퇴부가 끊어지도록, 또 심장이 터지도록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운동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노화 현상을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이건 보스턴 마라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교시 울트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